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레이어 3, 리스트릭티드, ICP드, KKR의 유산과 SKC의 딜레마. 이번 리스트릭티드 ICP드에서는 SK넥실리스와 IMM 크레디트 솔루션 간의 딜을 통해 디스트레스드 애세트 스트럭처링과 밸류에이션 갭 아비트라지의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딜을 단순한 SK그룹의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딜 스트럭처링 관점에서 본 건의 본질은 글로벌 톱티어 기술 자산이 매크로 엔바이러먼트의 급변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로우 도달했을 때 재무적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다운사이드를 통제하며 진입하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이 딜을 해체할 것입니다. 첫째, 캐피털 빈티지 애널리시스입니다. 과거 KKR이 EV EBITDA 15배 수준의 고점 엑시스를 달성한 전략과 현재 SKC가 겪고 있는 멀티플 컴프레션의 원인을 대비합니다. 둘째,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입니다. 시장가와 장부가의 극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동원된 전환 우선주와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셋째, 리스크 스프레드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전략적 투자자의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고 FI에게는 비대칭적 수익을 제공하는지 규명합니다. 페이즈 1, The Value Creator, KKR, 2018년부터 2020년. 이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글로벌 PE인 KKR은 LSM 트론으로부터 동박 사업부인 KCFT를 약 3천억 원에 바이아웃 했습니다. 당시 KKR의 밸류 크리에이션 플랜은 명확했습니다. 범용 소재를 테크 매테리얼로 리포지셔닝하는 것이었습니다. KKR은 오퍼레이셔널 에피션시, 운영 효율성에 집중했습니다. 공정 자동화를 통해 수율을 극대화하고 당시 경쟁사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4 마이크로미터급 초극박, 울트라틴 포일 양산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머리카락 두께의 1분의 30 수준으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KKR은 이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단순 제조업체를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EV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폭발하기 직전 KKR은 SKC에게 지분 100%를 약 1조 1,900억 원에 매각합니다. 이 엑시시 금융적으로 완벽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MOIC 약 4배라는 압도적인 수익률입니다. 둘째, 타이밍 아르비트레이지입니다. 동박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캐파 증설을 위해 막대한 캐펙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KKR은 이 대규모 자금 집행이 본격화되기 직전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엑시트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밸류에이션은 EV EBITDA 약 15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단의 멀티플이었습니다. 페이스 2, The Strategic Trap, SKC 2020년부터 2024년. SKC의 인수는 전형적인 스트래티직 인베스터의 확장 전략에 기반했습니다. 인수 직후 사명을 SK넥실리스로 변경하고 글로벌 1위 캐파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의 조단위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예기치 못한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며 SKC의 재무 모델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 원가 구조의 붕괴. 동박 제조 원가의 구조를 보면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 가공비가 아닌 에너지 비용이 수익성의 핵심 변수임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 거점인 전급 공장의 채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SK넥실리스는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전력비 부담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급감했고 최근 분기에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2. 2차 전지 캐즘으로 인한 멀티플 수축. 더 큰 문제는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 즉 캐즘입니다. 전기차 침투율 상승이 정체되면서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재고 조정, 데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전지 소재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5배에서 20배를 호가하던 EV 에비타 멀티플은 현재 피어 그룹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기준 8배에서 10바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KC는 하이 엔트리 프라이스와 매시브 캐펙스 버든이라는 이중고에 갇혔습니다. 자산의 장부가는 증설 투자로 인해 4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지만 시장이 평가하는 공정 가치는 3조 원 이하로 떨어진 valuation inversion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페이지 3. 더 엔트리 오브 스트럭처 캐피탈 IMM 크레딧 2025년 이후. 이 지점에서 IMM 크레디트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현재 SKC의 재무 상황은 유동성 경색 단계입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높아졌고 추가적인 뎁트 파이낸싱은 신용 등급 방어 차원에서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이퀴티 파이낸싱,
유상증자 등을 하자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주주가치 희석이 너무 큽니다. IMM은 이러한 디스트레스드 시츄에이션을 레버리지합니다. 그들의 제안은 일반적인 에퀴티 투자가 아닌 스트럭처드 에퀴티 형태입니다. 핵심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SKC 입장에서 우리는 1.2죄 사서 수조 원을 투자했다. 최소 세서 5조 원 밸류는 받아야 한다. 그 이하 매각은 배임 이슈 및 자산 손상차손 인식을 초래한다. IMM 입장에서 현재 피어 멀티플이 8배다. 넥실리스는 적자 상태다. 5조 원 밸류는 넌센스다. 우리 LP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 좁혀지지 않는 비드어스크 스프레드를 해결하기 위해 IMM은 헤드라인 밸류에이션과 이펙티브 밸류에이션을 분리하는 설계를 제시합니다. SKC가 원하는 5조 원의 명분을 살려주되 IMM이 원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구조, 바로 전환 우선주와 전환 가액 조정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갭을 메우기 위해 동원된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듀얼 트랙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헤드라인 프라이스와 이펙티브 프라이스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IMM은 SKC가 요구하는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약 4조 원대 후반에서 5조 원을 계약서상 수용합니다. 이는 SKC 경영진이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자산을 5조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명분 뒤에는 리픽싱이라는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전환우선주의 리픽싱 조항은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단순 희석 방지 장치로 인식되지만 본건에서의 리픽싱은 디팩토 밸류에이션 애저스먼트, 사실상의 가치 재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나리오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 2028년 상장 시점에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조 원으로 산정된다라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인 보통주 투자자라면 마이너스 40%의 손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나 IMM의 전환 우선주는 IPO 공모가가 투자 당시 전환 가격인 5조 원 기준을 하회할 경우 전환 가격을 공모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IMM이 보유한 주식수, 셰어 컨트를 늘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IMM의 총 지분 가치는 보존되며 이는 2024년 현재의 진입 밸류에이션을 사후적 엑스포스트 기준 3조 원대로 낮추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즉, IMM은 업사이드는 5조 원 기준의 성장성을 공유하되 다운사이드는 3조 원 또는 플로어 가격 수준에서 방어하는 비대칭적 페이오프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요소는 투자 기구의 선택입니다. 왜 보통주도 전환사채도 아닌 상환우선주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교한 레귤레터리 아비트라지가 숨어 있습니다. 1. Accounting Perspective KIFRS 기준서 1109호로 인해 현재 SKC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뎁트 레이시오 관리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 차입금이 급증한 상태에서 단순 부채 성격의 자금 조달은 신용 등급에 치명적입니다. KIFRS 회계 기준상 상황원이 발행사인 SKC에게 있거나 상황원이 없으면 해당 투자금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IMM은 이 점을 활용하여 형식적으로는 이퀴티 형태를 취해 SKC의 부채 비율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이는 SKC가 높은 밸류에이션과 불리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핵심 레버리지입니다. 2. Economic Reality, Debt-like Features. 그러나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이 전환 우선주는 선순위 채권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사에서 6% 수준의 우선 배당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SK넥실리스가 현재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은 필수적입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배당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PIK, Payment in Kind 옵션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IMM의 지분율을 복리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SKC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결국 이 구조는 회계상으로는 자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서 6%의 고정 쿠폰과 담보 건적 성격의 컨버전트 라이트를 가진 채권입니다. 이를 통해 IMM은 SKC의 신용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채권자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구조화 금융의 꽃은 회수 시나리오의 통제권에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QIPO, Qualified IPO, 적격 상장 조건과 연동된 드래글롱 동반 매도 청구권입니다. 일반적인 PE딜에서 IPO는 목표이지만 Structured Credit Deal에서 IPO는 Covenant, 즉 약정의 성격입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타임라인, 예를 들어 투자 후 3에서 4년 내와 최소 수익률, 타겟 IRR을 보장하는 공모가 요건이 명시됩니다. S세나리오 A, 마켓 리커버리, 불 케이스의 경우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어 2026년 넥실리스가 6조 원 이상의 밸류로 상장합니다. IMM은 보통주로 전환하여 캐피털 게인을 실현하고 엑싯합니다. 이는 모두가 행복한 시나리오입니다. S세나리오 B,
마켓 스태그네이션, 베어 케이스의 경우 시장의 캐즘이 지속되어 IPO가 불발되거나 공모가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입니다. 이때 드래곤 라이트가 발동됩니다. IMM은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인 SKC가 보유한 지분까지 묶어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을 강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이 내포한 함의는 끔찍합니다. SKC 입장에서는 넥실리스라는 그룹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만기 시점에 어떻게든 IMM의 지분을 되사주거나 콜옵션 리디엠션,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의 상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드래그 롱 조항은 실제 매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SKC가 만기 시점에 원리금 상환 리파이낸싱 또는 리페이먼트를 강제하도록 만드는 강제적 기제로 작용합니다. 이 구조를 종합해 볼 때 리스크의 전이 경로는 명확합니다. 1. 마크로 리스크, 마케트 측면,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외부 충격은 1차적으로 넥실리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2. 밸류에이션 리스크 에이세트 측면, 실적 악화는 밸류에이션 하락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레픽싱 조항이 작동하여 이 리스크는 IMM에게서 차단되고 SKC의 지분 희석으로 전가됩니다. SAM, 리퀴디티 리스크, 스폰서 측면, 넥실리스가 자체적으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 즉 적자 지속, 우선 배당 지급 의무와 IPO 불발 시 상환 압박은 모 회사인 SKC의 재무제표로 전이됩니다. 결론적으로 IMM은 마켓 리스크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지하고 오직 SKC의 부도 위험만을 감수하는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닌 크레디트 펀드가 딜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SK 넥실리스라는 거대한 자산을 두고 벌어지는 빈테지 로테이션과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거시적 통찰을 마이크로 레벨, 즉 여러분의 딜 테이블 위로 가져올 차례입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나 초기 단계의 GP들은 나는 수천억 원을 굴리는 PE가 아니니 이런 구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딜의 규모가 작을수록 리스크를 해지할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는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설계 원칙을 여러분의 딜에 적용하십시오. 프린시플 1. 가격의 이원화, 명목 가격과 경제적 실질 가격의 분리. SKC 딜의 핵심은 헤드라인 5조 원과 이펙티브 3조 원의 공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상장 기업 투자, 부동산 매입 혹은 M&A를 진행할 때 매도자가 비이성적인 높은 가격을 고집한다면 협상을 결렬시키지 마십시오. 대신 가격을 이원화하십시오.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을 계약서 상단에 적어 주십시오. 그들의 자존심과 명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대신 계약서 하단에 성과, 연동, 조정 취지의 내용을 넣으십시오. 100억 원에 인수한다. 단, 장음 30%는 3년 뒤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평균 영업이익이 얼마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음에서 차감한다와 같은 earn-out 또는 상장 시 시가총액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대주주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레픽싱이나 클로백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픽싱의 개인화입니다. 가격을 깎으려 들면 싸움이 나지만 조건을 걸면 파트너십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명분을 주고 여러분은 실리를 챙기십시오. 프린시플 I, 공포를 매수하고 시간을 매도하라. KKR은 성장을 팔았고 IMM은 시간을 팔고 있습니다. 시장이 호황일 때 자본은 흔해지고 자산은 비싸집니다. 이때는 KKR처럼 엑시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마크로 쇼크가 닥쳤을 때 시장에는 우량한 자산을 가진 현금이 마른 플레이어들이 넘쳐납니다. 이때 여러분의 자본은 단순한 에퀴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선순위를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할 때 보통주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반드시 liquidation preference, 청산 우선권이나 guaranteed yield, 보장 수익률과 포함된 구조화 상품, 예를 들어 전환 우선주, 상환 전환 우선주 등으로 진입하십시오. 네가 살아나면 나도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내겠지만 네가 망가져도 나는 담보권을 행사해서 제일 먼저 나간다. 이것이 위기시 투자의 제일 원칙입니다. Principal SAM, Deterministic Exit 대 Probabilistic Exit, 확정적 엑싯과 확률적 엑싯. 이번 딜의 드래그롱 동반 매도 청구권입니다. IMM은 엑싯을 기원하지 않고 강제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업을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헤어질 때 발생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팔자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디터미니스티크 트리거, 확정적 트리거를 심으십시오. 3년 내에 순이익 10억 달성 실패 시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당신 지분까지 묶어서 매각한다. 또는 특정 시점까지 엑싯이 안 되면 당신이 내 지분을 연복리 10% 가산해서 되사야 한다. 엑싯의 버튼을 상대방의 손이 아닌 설계자인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조화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SK 넥실리스라는 거대한 자산이 크리에이터린 KKR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치를 인정받고 엑스판델인 SKC의 손에서 확장되다 위기를 맞았으며 이제 리스트럭처럴인 IMM의 손에서 구조화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딜의 라셔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세트 퀄리티 측면에서는 KKR 시대에 검증된 테크 모아트 및 글로벌 1등 캐파 보유. 2. 엔트리 포인트 측면에서 히스토리크 밸류에이션 로우, 즉 사이클 버텀, 샘 프로텍션 측면에서는 풀 래쳇에 가까운 레픽싱 및 드래글롱 통한 다운사이드 컨트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2차 전지 아직 힘드네, SK가 돈이 없네, 하이닉스에 돈을 집중하느라 나머지 회사들은 남의 돈을 쓰네, 하이닉스가 나중에 돈 많이 못 벌어서 IMM 지분 못 사주면 남한테 넘어갈 수 있겠네 정도로 현상만 소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구조의 가치는 극대화된다. 우리는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하게 문을 닫고 나오고 남들이 문을 닫고 도망칠 때 그 문을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은 우리가 직접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